몇 번? 285번. 바로 x는 1, 2, 3, 4 y는 5, 6, 7, 8, 9, 10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 건데 정역의 원소가 커질수록 대응하는 취업 함수값도 커지면서 마지막 상사는 나타나. 그럼 일단은 1하고 2는 같아도 되는 거잖아요. 다른 애들 2, 3은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일단 같아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마지막에 2, 3이 같은 걸 빼던지 아니면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1, 2가 같은 걸 더하던지 둘 중 하나로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가 편해? 그러면 너는 얘를 생각하는 게 편해? 아니면 얘를 생각하는 게 편해? 아래 거? 아래 거 뭘로 푸는 거야? 갖다가 들어있으면 뭘로 풀어요?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돼? 이거 중복조합 개념으로 푸는 거야. 중복조합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거 중복조합 개념으로 풀면 몇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6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뽑을 거라고? 3개 뽑을 거예요. 그럼 뭐야? 6, H, 3이에요. 그럼 이걸 조합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8C, 3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3이랑 4랑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니까 4는 선택지 없는 거야. 그냥 곱하기 1 하면 돼. 4는 무조건 3이 선택한 거 선택해라. 우리 이제 뭘 해야 되냐면 2랑 3은 같으면 안 되는 경우였잖아요. 그러니까 2랑 3이 같아지는 경우를 뺄 거야. 여기서. 그럼 2랑 3이 같아지는 경우 이렇게면 이거니까 3은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건 뭐가 돼요? 메뉴 몇 개 중에? 6개 중에 중복을 활용해서 2개를 뽑는 거고 2랑 3은 같은 거니까 3한테 선택지 없이 곱하기 1 하면 되는 거였다. 그 뒤가 얼마야? 72가 되겠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됩니다. 얘는 얼마야? 50? 2이고요. 얘는 21이죠? 전체 경우일수가 몇 개나? 아니 전체 경우일수가 아니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선은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전체 분모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전체는 어떻게 돼요? 4개가 있고 여기 6개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6개, 얘도 6개, 얘도 6개, 얘도 6개죠. 그거 어떻게 돼? 이게 되면 10분 안 되는데? 안 돼요. 그럼 그게 끝이네. 또? 이 86. 286. 286의 의미는요.
x, y, z에 의미하는 정수, 그러니까 자연수의 0까지 포함해서 집어넣을 거고요. 그 원래 중복 조합으로 구하는 거죠, 우리. 그럼 경우의 수를 구해놓고 확인을 하는데 x-y, y-z, z-x를 곱했는데 0이 아니라는 얘기는 x, y, z 중에 똑같은 애가 하나도 없다죠? 같은 애가 생기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내가 더해야 되는 그 숫자가 전부 다 다른 숫자끼리 더해서 10이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똑같은 숫자를 더하지 않고 10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10을 만들 건데 세 숫자가 모두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세 개가 모두 똑같은 경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세 개가 모두 똑같은 경우는 어차피 없으니까 경우를 쪼개 어떻게 쪼개면 돼? x랑 y랑 같은 경우 두 번째 y랑 z랑 같은 경우 세 번째 z와 x가 같은 경우로 쪼개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이거거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나왔어? 똑같게 나오겠죠. 그럼 그냥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3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x, y가 얼마나 똑같다고 하냐면 0으로 똑같다고 해봅시다. 그럼 몇 가지? 둘 다 0으로 똑같은데? 한 가지죠. 0, 0, 7 1로 똑같으면 어떻게 돼? 한 가지 1, 1, 8 2, 2, 6 3, 3, 4 4, 4, 2 5, 5, 0까지 나오겠죠.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총 6가지지? 이거 6가지, 6가지, 6가지 총 18가지. 같은 숫자가 나와서 더해서 10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18가지.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고? 중복 조합이죠. 어떻게 돼요? 170. 이만큼은 똑같은 게 나오는 경우. 그럼 우리는 똑같은 게 안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1에서 빼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12c 10분의 18 12c 2니까 66분의 18 이렇게 되네. 6으로 약분하면 11분의 3이라서 11분의 8 또? 287. 그렇지. 우리 i의 거듭제곱하고 마이너스 i의 거듭제곱을 곱했는데 1이 나왔다. i의 거듭제곱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i랑 i를 제곱하는 마이너스 1이고 세제곱하는 마이너스 i로 4제곱하는 1이잖아. 마이너스 i를 거듭제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i 첫 번째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세제곱하면 그냥 i가 되고 4제곱하면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서 하나씩 골라서 곱했는데 그 결과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확률 구해요. 근데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숫자니까 이 지수 자리에는 1부터 6까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5제곱은 얘랑 똑같고 6제곱은 얘랑 똑같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의 5제곱
지금 둘이 곱했는데 1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것끼리 곱하는 경우였어요? 여기서 i랑 여기서 마이너스 i랑 곱하면 1 나올 수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 1이랑 여기서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1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 i랑 여기서 i랑 곱해주시면 이것도 1이죠. 그리고 여기 1이랑 곱하면 1. 총 4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i가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나? i의 m제곱이 이렇게거든요. i의 m제곱이 i 되는 게 몇 가지? 2가지. 1일 때 5일 때 2가지. 마이너스 i 나오는 경우 1이랑 5일 때 2가지. 그럼 이건 총 몇 가지? 4가지. 얘는 4가지. 얘는 1가지. 얘는 1가지. 우리 만들 수 있는 상황 총 몇 가지고? 이거 상황 만족하는 게 10가지고 주사위 2번 넣어서 전체는 36이죠. 36분의 10하니까 18분의 5 이렇게 있죠. 더하니까 23. 이런 식으로. 되나요? 개념 원리 질문입니다. 백 110쪽까지인가요? 106쪽부터 해야 돼? 흰 공 6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번, 한 개씩 2번 꺼낼 거고요. 모두 흰 공일 확률 한거 같은데. 여기까지 한거 같은데. 아닌가? 106쪽. 106쪽. 예술의 전당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에는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3분의 2예요. 내릴 확률이 40%면 내일 공연 매진될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중학교 때나 나왔을 법한 문제죠.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곱셈으로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조건 부합률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안 해도 답을 내는데 문제 없다니까요. 비가 내릴 확률 얼마예요? 내일 비가 올 확률 40%니까 5분의 2죠. 그럼 비가 왔으면 매진될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비가 왔는데 매진된 확률은 5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더하기. 비가 안 올 확률이 얼마예요? 60% 5분의 3이고요. 비가 안 왔으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죠. 이거 구하는 거죠.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 5분의 3 이렇게.
다 해야 돼? 그럼 이제 10초까지 하자. 나도 10초까지 된 줄 알았어. 됐네? 넘어가 볼게. 5번. 상자 A랑 B가 있고요. A 상자에는 검은 공 4개, 흰 공 2개. B에는 검은 공 2개, 흰 공 3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임의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요. 2개의 공을 뽑을 거야. 근데 2개의 공의 결과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였대. 그러면 내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았다는 가정하에 이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조건부 확률 문제죠. 조건부 확률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해? 조건부 확률이면 어떻게 풀어?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풀어요? 네, 잘 푸세요. 표 그려서 풀라고 했죠? 표 그려서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상자를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공을 2개를 뽑는 것 중에 흰 공이 하나, 검은 공이 하나 나오는 경우랑 그게 아닌 경우 이렇게 구분할 거라고요. 여러분 A에서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2개 뽑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은 확률이 얼마나? 총 몇 개 중에? 6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흰 공도 하나, 검은 공도 하나면 사실 이 시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두 상자 중에 하나만 선택할 거잖아요. 맞아요? 얘가 선택될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있었겠죠. A를 뽑는 것 중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면 2분의 1까지 곱해주셔야 되겠죠. 요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얘는 나머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르지만 일단 이 합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A 거 다 나오는 거예요. B가 선택되는 확률도 얼마예요?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럼 B 중에서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뽑는 확률은 어떻게 돼? 총 5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그게 2CL 곱하기 3CL입니다. 근데 B 상자가 선택될 확률이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까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이것 중에 그게 A에서 나온 확률이니까 얘네들을 더한 것분에 얘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거를 전체 집합으로 바꾸는 거라고요. 얘를 전체로 보고 그 중에 얘가 나온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62네 15분의 4 곱하기 2 2분의 1 더하기
대신에 10분의 2 곱하기 3 2분의 1 이게 전체 분의 2로 15분의 4.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해보면 15분의 4 더하기 10분의 3이니까 30분의 8, 30분의 9, 30분의 17 네, 30분의 8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면 17분의 8 이렇게 되겠죠. 17분의 8입니다. 문제 상황에 맞춰서 표를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 조건 방법은 이제 쉽게 풀릴 거예요.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안 그리고 풀 수 있으면 안 그리고 풀어도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표가 그려져 있다면 틀리면 안 되겠죠. 말해보세요. 다음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독립 종속이 우리가 사용하는 곱셈 정리 있죠. 곱해서 연산한 확률 구하는 거, 동시에 구하는 거과 관련된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독립인지 종속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이도 곱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독립과 종속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들만 해결할 수 있도록 내용 정리는 좀 하셔야 되는데요. 독립의 개념이 뭐냐면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입니다. 이 의미는 서로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사건이 서로 일어나는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관계를 독립이라고 불러요.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P, B 기분에 의하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A가 일어난 상황 중에 B가 일어날 확률을 보는 거죠. 그 이게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보는 것과 그냥 A는 무시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구해요.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요. 그 경우가 서로 똑같은 경우를 얘기해요. 당연히 뭐도 되냐면 이런 것도 돼요. A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 계산한 것과 그냥 전체 중에 B가 일어날 확률 계산하는 것과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 구하는 게 다 어떻다? 똑같다 얘. 그러면 얘를 조건부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여기 A가 일어났다. A가 일어나지 않았다. 예? 이쪽을 B가 일어났다. B가 일어나지 않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요것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에 있는 값 있죠. 이게 P가 A가 일어날 확률일 거거든요. 이해되죠? 이 중에서 얘의 확률이죠. 그게 조건부 확률이죠. B 기분 A죠. 그러니까
얘랑 얘의 비율이 얘랑 얘의 비율이랑 똑같은 소리. 여기는 뭐예요?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거든요. 그 중에서 B가 일어나는 확률이 유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의 비율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 최종적으로 뭐랑 똑같은 거야? 여기. 이거는 그냥 이 B거든요. 전체 중에 얘가 일어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율들이 다 똑같으면 당연히 얘네도 다 비율이 어떻게 돼요? 똑같겠죠.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끼리 독립이면 당연히 B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것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일정은 그러니까 얘가 독립이면 얘네 둘 관계도 무조건 독립이에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얘네끼리도 독립이에요. 정리하면 여러분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A랑 B의 6건이랑도 독립이고요. A 6건과 B도 독립이고요. A 6건과 B 6건도 다 독립이에요. 지들끼리 다 독립이에요. 하나가 독립이면 나머지는 독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독립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건부 P 기분 A의 연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P A 확률 중에 P랑 A 교집합 B 뭐 P 교집합이에요. 의미 똑같으니까 이걸로 구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 우리는 독립이면 얘랑 뭐가 똑같다고. 그냥 B 혼자 일어나는 확률이 똑같다고. 얘랑 그냥 P 혼자 일어나는 확률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변의 PA를 곱해주시면 교집합의 확률과 각각의 확률을 따로 구해서 곱하는 게 같다는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곱셈 정리, 곱의 법칙 있죠? 다 여기서 온 거거든요.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 둘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은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상황은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되는데 였었죠. 이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그걸 이론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둘이 독립인지 확인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교집합의 확률과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한 결과가 똑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독립이라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는 독립이 아닌 상황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 독립이 아닌 상황을 뭐라고 부르겠다? 종속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독립이 아니면 전부 다 종속입니다. 뭐야? 쭉 다 정리한 거 거기가 뭐야? 쭉 된 거예요. 여러분 114쪽 잠깐 보시면 거기 이제 배반 사건하고 독립 사건을 비교해 놨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배반이라는 것과 독립이라는 건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하고 배반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배반이면서 독립일 수도 있고 배반이면서 독립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관계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성립하려면 조금 특수한 상황이긴 해요. 배반이 어떤 상황이에요? 배반이 서로 서로니까 얘가 교집합의 확률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0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0인 거예요, 여러분? 둘 중 하나가 0이어야 되잖아요. 둘 중 하나의 확률이 0인 경우를 보겠다는 의미인데 사실 그런 상황을 볼 일은 드물죠. 이론적으로는 배반이면서 독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신 그게 성립하려면 두 사건 중에 하나는 반드시 확률이 0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둘 중 하나는 0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판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죠. 그쵸?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의 모양만 가지고는 판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독립인 상황은요, 여러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랑 A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비율이 A의 확률 아닙니까? 그거랑 그 비율과 B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서 A에 들어있는 애들이 요만큼이죠. 그러면 P, B분의 둘의 교집합한 비율이 전체 중에 A의 비율과 B 중에 이 교집합의 비율이 서로 같으면 독립이라는 의미예요. 그 비율이 같으면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림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에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각각의 원소가 어느 정도씩 들어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면 그 비율 관계를 가지고 아 얘가 독립이구나 아니다는 판단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일단 거기 115쪽에 기본 문제 있죠. 거기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문제 보면 될까요? 6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홀수 나오는 거 A고 3 이하가 B고 2 또는 5가 나오면 C래요. 서로 독립인 걸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독립인지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로 할 거라고. 교집합의 확률과 각각의 확률의 결과가 똑같은지로 볼 거예요. 그러면 A, B, C 각각의 확률부터 알아봐야죠. 집합 A는 어떻게 돼요? A는 홀수 1, 3, 5, 9야. 그럼 확률이 얼마나 나와야 돼? 2분의 1이 나와야겠죠? 그러네. B는 어떻게 돼? 3 이하잖아요. 3 이하라는 얘기는 1, 2, 3 이하. 그럼 B의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마지막 C는 2 또는 5니까 그냥 2하고 5만 들어있고 확률로 얘기하면 3분의 1이겠네. 기억 A와 B가 서로 독립이냐 교집합을 찾는 거야. 이렇게 교집합. A 교집합 B를 찾으면 어떻게 돼? 1이 3이잖아.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겠네.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3분의 1이잖아. 안 되죠. 그럼 독립이 아닌 거야. 얘가 PA 곱하기 PB랑 같지 않죠? 독립이 아니야. B는 A와 C니까 A 교집합 C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5가 겹치네. 그럼 교집합의 확률이 6분의 1이네. 근데 각각의 확률을 곱하니까 6분의 1이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독립이다. A와 C는 서로 독립이다. D가 어떻게 됩니까? D를 B하고 C 교집합하면 2만 겹치죠? 그럼 얘도 확률이 6분의 1이고요. 각각의 확률을 곱해도 6분의 1이죠. 그래서 독립이 되죠. 얘하고 D가 독립인 걸 알 수 있어요. 말해보세요.
공정한계를 세 번 던질 때 첫 번째 앞면이 A고요. 두 번째 앞면이 B고요. 세 번 중 두 번 연속 앞면이 복잡하네. 정리해볼게요. 그러니까 A는요, 첫 번째만 신경 쓰겠다.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게 A죠.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왜? 첫 번째는 2분의 1이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니까 1, 1이라고. 맞아요? B는 어떻게 돼? 두 번째 앞면이 B잖아요. 두 번째 앞면이 B 나올 확률도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첫 번째 거 앞면인지 뒷면인지 신경 안 써. 그럼 1이죠. 두 번째 2분의 1이고요. 세 번째 신경 안 써. 그럼 1이죠. C는 어떻게 돼? 연속으로 두 번 앞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가 앞면이었어. 마지막이야. 뒷면이어야 돼. 확률 얼마야? 그거 8분의 1이고 4분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앞면 나오고 첫 번째는 뒷면인 게 8분의 1이랑 합치면 4분의 1. 이해돼? 이거 전체는 4분의 1인데 그 4분의 1인 이유가 앞, 뒤인 거 8분의 1. 앞인 거 8분의 1. 그래서 합쳐서 4분의 1인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 중에 A와 B 이 둘이 동일이냐 물어보면 둘이 곱하는 거랑 교집합이랑 확률 똑같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A랑 B의 교집합인 경우는 첫 번째 앞면, 두 번째도 앞면인 경우에 A가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경우고 B는 두 번째 앞면 나오는 거니까 교집합이면 첫 번째도 앞면, 두 번째도 앞면인 경우거든요. 세 번째는 신경 안 쓰겠다. 그게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이네? 그럼 곱한 거야. 같네? 그럼 둘이. 이해? A와 C? AC 교집합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 앞면이고 연속해서 앞면 나오면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돼? 8분의 1. 그럼 둘이 곱한 거. 똑같네. 얘는 어떻게 돼? 두 번째가 앞면이잖아요. 근데 얘는 둘 다 두 번째가 앞면이죠. 그 확률 얼마야? 4분의 1이요. 그럼 둘이 곱한 거가 다르죠. 됐네? 7번 문제를 볼게요. 그럼 7번 문제. 7번 문제. 여기 보시면 얘가요. 지금 문제에서는 A랑 B가 서로 독립이라고 알려줬거든요. A랑 B가 독립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A, B가 서로 독립이야? 그러면 A 6건이랑 B도 당연히 독립이고요. A랑 B의 6건도 독립이고요. A 6건, B 6건도 다 독립인 거예요. 다 독립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끼리의 비율은 어차피 다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공통으로 들어있는 애가 누구야? A의 6건이죠. 그럼 이런 의미예요. B가 들어있는 B 중에서 A 6건의 비율이 2분의 1이잖아요. 미안. B 중에서 B가 B를 전체로 봤을 때 그 안에 A의 여집합이 들어있을 확률과 B의 여집합 중에서 A의 여집합이 들어있을 확률은 서로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6분의 1이잖아요. 분자가 얘가 3배 더 크죠? 그럼 분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3배 더 커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될까요? 지금? 이해돼요? 이해됐어 안 됐어? 정확하게 얘기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안 됐잖아. 안 되는데 왜 끄덕여? 다시 간단하게 표로 만들면 이런 거야. A가 있고 A 여집합이 있어요. B가 있고 B 여집합이 있어요. 자,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여집합이랑 B랑 교집합한 이 부분이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리고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한 여기가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요 확률이 얼마야? 전체 확률이? 3분의 2죠? 여기 얼마 있어요? 3분의 1이겠죠? 그럼 보세요. 얘가 지금 3대 1이라고요. 이해돼요? 그럼 얘도 무조건 3대 1이고 여기도 3대 1의 비율이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 비율이 B와 얘네들 B랑 얘네들 B가 다 일정해요. 그럼 여기 1대 2잖아요. 당연히 여기 1대 2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 4분의 1이고 3대 1이라는 여기는 12분의 1, 둘이 1대 2죠. 일정하다고. 맞아요? 그리고 뭐라고? 1대 3이라면서요. 합치면 1 나와야 되잖아. 1대 3이라는 얘기는 3대 1이라는 얘기는 4분의 3입니다. 4분의 1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이 B가 다 일정이어야 됩니다. 똑같아요. 독립이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라 물어봐요? PB를 물어보나? PB가 얼마나?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될까요?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로 풀어도 똑같은 거예요.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나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1 나와야죠. PB랑 B의 여집합이랑 6거 확률과 합치면 무조건 1이잖아. 합쳐서 1인데 3배 차이 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래 해보세요. 아래 해보세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 표 그리면 끝난 거야. 독립이면 이렇게 표 그려놓고 지금 이 칸들 중에 2칸 알려줄 거라고요. 그럼 그 비율 일정한 거 이용해가지고 나머지 다 채우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 비율이 일정해야 된다는 게 독립사건의 특징이라서.
다음 볼까요? 다음은 어떤 시험에서 갑과 을 두 사람이 합격할 확률이 각각 4분의 3하고 3분의 1이에요. 일반 모두 합격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두 확률을 어떻게 하면 돼? 4분의 3과 3분의 1 곱하죠? 둘 다 합격은 4분의 1이에요. 2번 갑은 합격, 을은 불합격. 갑은 합격, 을은 불합격할 확률이 얼마예요?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죠? 그럼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더해서 얘가 4분의 3입니다. 갑을 중 적어도 한 명은 합격해라. 그 얘기는 둘 다 불합격할 확률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세요 이러거든요. 얘는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에서 6분의 1을 빼고 나니까 6분의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는 사실 독립이라는 걸 알고 나서 교집합 확률을 물어보니까 따로따로 곱한다 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체화되어 있다니까 당연히 곱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구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풀 과정을 써야 되는 문제면 독립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왜 독립이야 여러분? 갑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랑 을이 시험에 합격하는 게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